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2023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문제풀이 강의 첫 시간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가 총정리 이론 과정이라든지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격주를 진행하고 있죠. 네, 5, 6월 7, 8월 과정은 요약 핵심 정리를 앞주에서 선도주로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는 핵심 요약 정리했던 이론이 이제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에 반영되는지 예상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효과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커리큘럼이 작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문제집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2페이지 문제집을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자 부동산 공법 기본법인 국토교육법 문제를 풀어가게 될 텐데 국토교육법 문제 중에서 가장 이제 핵심이 된 용어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리고 총론과 관련된 문제 몇 문제를 상징적으로 풀어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 문제풀이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러분 그 문제집의 문제가 약 한 400문제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00문제 정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지선다형이니까 한 문제당 지문이 5개를 우리가 OX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약 2000개의 지문을 O와 X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문제집 한 건이면은 60점을 맞으면은 합격하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라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5건의 문제집을 사서 한 번씩 보시는 분은 실패할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이 한 건의 문제집을 선택해서 5번을 이제 반복하신 분은 가장 효과적으로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문제집 12페이지 바로 문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자, 파트 1 국토교육법, 인문과 용어 정의 관련된 문제가 됩니다. 네. 대표 문제. 자, 국토교육법상 행정쟁송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거나 출제 빈도가 높은 영역은 아니고요. 총론 파트에서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부분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기 전에요. 여러분 그 행정쟁송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쟁송은 이제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 두 가지를 이제 행정쟁송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행정법처럼 우리가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만약에 출제됐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소양 정도만 이제 갖추면 된다 그런 영역이에요. 같이 보실까요? 자, 우리 그 행정계획은 이제 국토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과 성장관리계획, 또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 등 각종 행정계획을 우리가 학습을 하셨어요. 자, 그 중에서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이 있습니다.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을 구분하면은 구속적 행정계획이 있습니다. 구속적 행정계획이 있죠. 자, 그러면 어떤 행정계획이 구속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관계되는 행정기관, 어떤 행정계획이 관계되는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구속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면은 이것을 이제 구속적 행정계획이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일반 국민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도시군관리계획이죠. 도시군관리계획. 여러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자, 예를 들면 잠깐 봐요. 여러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자, 토지 위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지정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행정계획에 의해서 여기다가 제1종 전용주거지이다라고 용도지역이 지정되면은 일종 전용주거지역 안에 수천 명의 토지 소유자들, 해당 용도지역의 이제 토지 소유자들은 그 지정 목적에 맞지 않는 일종 전용주거지의 지정 목적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가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용도에 맞는 단독주택 위주로 건축을 해야 되고요. 일종 지능 주거 안에 그 토지 소유자가 네, 고층 아파트를 건축하면은 그 지정 목적에 위배되잖아요. 자, 이런 일종 지능 주거지역의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뭐 아파트 건축이나 공장 건축, 고층 업무용대 빌딩 등을 건축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못하게 구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공관리계획은 일반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라고 하고 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도시공관리계획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입지규제 최소구의 계획이라든지 성장관리계획, 그죠? 이런 것은 전부 일반 국민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 법적 구속이 위법 부당하다면은 당하는 국민은 이제 행정쟁송, 즉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구속적 행정계획은 곧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즉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그런 뜻이에요. 네, 자, 구속적 행정계획을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구속적 행정계획이에요. 자, 행정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이 있고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행정계획이 비구속적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떤 행정계획이 행정기관, 관계되는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면은 이를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행정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이든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든 모두 행정기관, 관계되는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근데 구속적 행정계획은 자, 일반 국민을 구속하죠. 행정기관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구속력이 있으면은 구속적 행정계획이고 일반 국민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면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 유무에 따라서 구속적 행정계획과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나누어져야 되는 거죠. 네, 주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만 제시하는 광역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군기본계획이라든지 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주택법상 리모델링 기본계획 네, 이런 것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공부하는 행정계획 가운데서 광역도시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법적 구속이 없기 때문에 비구속적 행정계획이고 또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자, 일반 국민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국민도 이 비구속적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다 없다. 그래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설명드렸죠. 자, 그러면은 문제 같이 볼까요? 네. 자, 용도 지역의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도시군관리계획은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 법적 구속이 위법 부당하다면 당연히 행정쟁송으로 다투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1번은 맞게 되는 거잖아요. 다음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의 광역도시계획 승인 취소,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취소 처분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여러분, 광역도시계획은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잖아. 그래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도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대상이 될 수 있다. 2번이 틀린 거예요. 정답은 2번이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자, 3번. 자, 2번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여러분,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계획 사업이잖아요. 즉,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계획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시행자의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면 일반 국민은 행정쟁송으로 다투어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입니다. 여러분,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는
비행정청이니까 상급 행정청이 없잖아요. 상급 행정청이 없기 때문에 네,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중요합니다. 해당 시행자를 지정한 자, 해당 시행자를 지정한 자를 대상으로 직접 행정심판을 제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3번을 원칙, 4번을 예외로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국토교육법상 개발행위 허가 취소, 개발행위 허가 취소 처분은 네, 국토교육법상 청문을 해야 한다. 청문 대상 맞죠, 여러분? 자, 국토교육법상 청문을 해야 될 대상, 취소 처분 전에 법상 청문을 해야 될 청문 대상이죠. 청문 대상 3개를 저희들 이렇게 외웠죠. 어떻게 외웠을까요? 자, 국토교육법상 청문 대상 3개, 계도, 청문회를 하면은 버팁니까? 실토합니까? 실토하죠. 그래서 계도실 그렇게 오르겠죠. 자, 그렇게 해서 계도 청문회를 하면은 실토한다. 그렇게 해두면 되죠. 연습하십시오. 걔가 뭐죠? 그렇죠. 이거죠, 이거. 자, 개발행위 허가 취소죠. 개발행위 허가 취소. 개발행위 허가 취소 처분은 네, 국토교육법상 청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도가 뭐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시행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시행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시행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도 취소 처분 전에 청문해야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 취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 취소, 실시계획 인가 취소 처분도 예, 청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계도 청문회를 하면은 실토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계도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국토교육법 네, 단원별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이제 총론편에서 우리가 총괄적으로 다루어야 할 기본적인 문제들을 이제 1번 문제에서 한번 다루어 보셨습니다. 네. 다음. 자, 13페이지, 문제집 13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1번 문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국토교육법상 용어정의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법상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해당한다. 정확합니까? 네. 도시군 계획에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2번. 광역도시계획은, 자, 이미 지정된 광역계획권이 있어야 되죠. 그 광역계획권에, 지정된 광역계획권에, 그렇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때 장기에 대한 법적 단위 계획 기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년을 단위로 한다. 틀리게 된 거죠. 네. 다음 2번. 3번. 입지규제 취소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계획은 네,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고 여러분 입지규제 취소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도 네,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에 해당하죠. 도시군 기본계획에 해당한다. 틀렸잖아요. 다음 2번. 국토교육법상 시도지사. 여러분 국토교육법상 시도지사를 하면 우리 연습 많이 하신 거죠. 네. 세종특별자치시장 특시,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도, 그리고 네, 죄송합니다. 네, 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특시, 제주특별자치도, 특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닌 도까지를 시도라 그래요. 그래서 자, 시도지사 하면 멤버가 5개입니다. 서울특별시장, 6대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도지사, 이 5개를 줄여서 뭐라고 하죠? 시도지사.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육법상 시도지사를 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도지사.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시도지사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포함된다. 그렇게 해야 되죠. 5번.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당연히 상위 계획인 네,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하게 됩니다.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계획이 우선한다. 틀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1번이
정답이 되죠. 지금 뭐 이제 시작이니까 가벼운 문제들로 저희들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지문들을 한번 풀고 지나가지 말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누군가가 읽어드리면은 책 보지 않고 문제집을 보지 않고 듣고 O와 X로 판단할 수 있고요. X면은 왜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를 말할 수 있을 수준이 되면 진짜 문제집 활용을 잘 하시는 거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문제 보겠습니다. 2번. 자, 국토교육법상 아래 내용이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죠. 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도시 기능을 증진하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 확보하고 그리고 그 해당 지역을 계획적, 체계적 계획주로 관리할 목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은 여러분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무엇이라고 한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한다. 저희들 이렇게 했죠. 여러분 여기가 서울특별시 서울시예요. 그러면은 서울은 한 개의 도시 맞죠? 이렇게 하나의 도시 또는 하나의 군 관할 구역 단위로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뭐죠? 도시, 군 계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이란 하나의 도시 혹은 하나의 군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에요. 도시가 수립하면 도시계획, 군 단위로 수립하면 군계획, 도시가 수립하는 도시계획과 군 단위의 군계획을 합하여 도시군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은 서울시 관할구역 전부를 하나의 단위로 서울시 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거죠. 그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즉 서울시 관할구역, 도시 또는 군 관할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를 무엇이라고 했죠? 지구 단위라고 하죠. 지구 단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지역을 뭐라고 하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어떤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가 됐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이 고시되면은 그 결정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여기다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이 고시된 날로부터 3년 내에 무엇을 결정해야 됩니까?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으로는 행정 계획을 3년 내에 결정 고시를 해야 하고요. 구역 지정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을 결정 고시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없으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을 결정 고시한 결정 고시의 효력은 시효된다. 기억납니까? 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 보십시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이잖아요. 그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네. 나머지 이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성장관리계획이나 입지규제 지소구역 계획은 나중에 해당 파트에서 다시 한 번 더 학습할지도 그렇게 준비를 하죠. 네. 자, 2번 문제였고요. 다음 3번 문제 볼까요? 자,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그러죠?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그러죠. 즉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하여 결정된 사업이에요. 그러면은 그 도시군 계획 중에서 사업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고 세 가지가 있죠.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설사업,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설사업, 도로 만들고 한강대교 건설하고 지하철을 만들고 공원을 조성하고 학교를 짓고 전부 도시군계획설 사업이잖아.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도시및중앙경제법상 정비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이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하죠. 택지개발법상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 주택법상 대지조성사업,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 등은 이 도시군계획 사업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기영, 니은, 디귿 모두가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 사업에 해당하게 됩니다. 29회 기출문제예요. 정답은 5번이 정답 그렇게 됩니다. 다음 4번 문제 볼까요? 자, 국토계획법상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군계획의 관계, 도시군계획의 관계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관계는 상하 수직적 관계죠. 상하 수직적 행정계획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이반이 되어야 되죠. 네. 자, 4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상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시군계획은 하나의 도시나 군 관할구역을 단위 수립하잖아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과 개발 및 보존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이 도시군계획이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다음 2번.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당연하죠. 왜요? 국가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계획의 상위계획이니까. 그죠?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정확합니다. 3번.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상위계획인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합니다. 4번.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게 됩니다. 5번.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없다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여러분 보세요. 제일 위에 이제 국가계획이 있잖아요. 국가계획이 있고 국가계획 아래에 무엇이죠? 그렇죠. 광역계획은 아니로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이 있잖아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 그게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 또는 군 단위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됩니다.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죠. 그 도시군 계획에는 무엇이 있죠?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고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은 그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은 그게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잖아요.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은 그 지침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군 기본계획의 지침에 맞도록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체적인 정책들이 입안이 되는 거죠. 첫째가 태어나고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는 게 원칙이잖아. 아니,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둘째 낳고 나중에 첫째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인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엄마를 계속 졸랐어. 엄마에게. 엄마, 나 첫째 형 태어나고 둘째 형 2년 뒤에 태어나고 3년 뒤에 나는 그럴 수 없어. 이 첫째 형, 둘째 형하고 꼭 함께 나갈 거야. 세상에 태어날 거야. 엄마를 막 졸랐어. 마음 약한 엄마가 셋을 한꺼번에 낳아서 세상둥이잖아. 그럼 세상둥이는 원칙입니까? 특별한 예외입니까? 특별한 예외의 경우잖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조속하게 입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야.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조속히 입안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함께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 보십시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은 함께 입안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조속하게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함께 도시군관리계획은 입안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토교육법상 다음 내용에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1번 기반시설 중에서 중요한데요.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우리 그 기반시설 분류죠. 이 기반시설 분류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 뒤에 파트가 있어. 문제 별도로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그 기반시설 분류는 출제 가능성이 단순 암기상이지만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높아요. 그래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죠. 여러분,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의 공통점은 주검에 관련된 기반시설 맞죠? 그러면 기반시설 분류에서 주검과 관련된 기반시설은 뭐죠? 보건위생시설이죠. 보건위생시설이죠. 환경기초시설 틀렸잖아요. 그죠? 네. 정답은, 옳은 거 찾아야 되죠? 1번은 일단 틀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특별시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일부. 인접시군 관할구역 일부를, 중요한 지문인데요. 인접시군 관할구역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을 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중요 비치해 두고요. 나중에 다시 이런 지문은 시험 치기 직전에 마지막 혼자 정리할 때 다시 한번 더 보셔야 돼요. 인접한 시군 관할구역 일부를 광역계획원에 포함시킬 때는 군, 이때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말합니다. 광역시 관할구역,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기장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군, 그리고 그리고 면 관할구역 단위로 가야 한다. 이런 지문은 솔직히 지금 이야기해서, 솔직히 여러분, 이거 몰랐던 지문이라면 다음에 한번 읽고 그냥 지나가면 다음에 실제 시험을 또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 딱 중요부시했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서 늘 여러분이 언제든지 OX로 판단할 수 있을 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입니다. 여러분, 첫 시간이니까 수립기준, 앞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기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기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계속 나올 거예요. 아셨죠? 자, 각종 수립기준은, 수립의 기준,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은 전국 어디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고 그 수립기준은 통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치단체장들이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기준을 정하면은 다 지방자치마다 다 다르잖아. 그 말이 아니잖아.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기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기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등 수립기준은 중앙정부에서 정합니다. 중앙정부가 어디죠? 공법에서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잖아. 그래서 수립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그렇게 공식처럼 외웁시다. 네. 그래서 일단은 국토교통부 등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틀렸다는 거죠. 네. 다음 4번.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가 아니고 뭐죠? 조금 전에 했잖아. 일부. 도시 또는 군 관할구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서 토지 이용의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하게 됩니다. 전부가 틀렸죠. 5번. 성장관리계획이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난개발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다. 틀렸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성장관리계획, 여러분. 좌우 총정리 이론 강의를 한번 들어보셨죠? 네, 한번 들어보셨다. 안 들어보시면 후회합니다. 네, 들어보셔야 되고요. 국토교육법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은, 12문제 중에서 최소 10문제 이상을, 네, 넉거리 맞출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죠? 개념이에요, 개념.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라. 어느 정도요? 책 보지 않고 개념을 타인에게 설명할 정도로 그렇게 하죠. 그럼 솔직히 성장관리계획이 뭐죠?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책 보지 말고 성장관리계획이 뭐죠?
지금 대답을 못하신 분은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정확한 개요 이해가 없는 상태로 문제풀이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들으면은 맞아라고 떠오르면은 괜찮아요. 근데 설명을 듣고도 처음 개념을 정의하는 느낌이 들면은 학습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네. 다시 한 번 더, 네, 심도 있는 이론 학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장관리계획, 네, 지금 여기는 뭐 나중에 이제 파트에서 설명하겠지만 총론이니까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공법은 법률이잖아. 법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법은 해석이지, 해석. 조문을 해석해서 현장에 적용하고 활용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법은 실체적인 제도로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단순히 암기를 해야 될 제도는 아니다는 거죠. 그럼 성장관리계획은 제가 이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한번 봐요. 이게 서울인데 도시적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적 있잖아요.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그죠? 밖으로 나가면은 도시지역 외, 도시지역 외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적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곳은 개발용도예요, 개발. 그리고 대부분 개발이 완료가 됐죠. 근데 녹지지역하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도시지역은 본래부터 개발 용도는 계획관리지역 정도가 있죠. 나머지는 대부분 개발이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은 개발이 유보되어 있거나 보전 목적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서울시 행정구역에서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곳,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이 유보지역과 보전지역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면은 대규모 형질 변경공사, 택지를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형질 변경공사 여기서 일어나고 건축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개발의 허가를 수백 건, 수천 건을 해주고 택지가 조성되고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공장을 건축하고 주택을 건축하는데 도로도 없고 상하수소시설도 없고 학교도 없고 공원도 없고 시장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녹관농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성장은 개발이에요, 개발. 이 지역의 개발을 관할 시청, 군청에서 관리할 목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성장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성장관리계획에 의해서 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개발이 허가만 해주는 게 아니고 해당 지역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시설, 학교, 공원, 녹지 등 이 지역의 기반시설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용도제한입니다. 용도제한. 이 블록은 주로 주거 용도의 건축을 위주로 개발 허가를 해줄 거야. 여기는 산업시설이나 업무 용도의 빌딩 등 건축은 용도를 제한할 거야. 건축의 용도 제한에 관한 사항. 이 블록은 대규모 유통시설이나 업무시설 위주로 개발 허가를 해줄 거야. 난개발이 방지,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계획적 개발이 유도되잖아요. 여기는 첨단 산업단지, 첨단 산업시설 위주로 개발을 해줄 거야. 이 지역은 문화, 예술, 스포츠 시설 위주로 개발을 해줄 거야. 이렇게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즉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녹지지역,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적의 성장을 관할 시청, 군청이 관리할 목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성장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지역을 뭐라고 합니까?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고 하는 거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성장관리계획이라는 행정계획에 의해서 이 지역이 행정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건축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고, 그리고 이 지역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확보해주고, 또 이렇게 계획적 개발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될 건폐율 공정률을 완화 적용을 해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은 본래 건폐율이 40% 이하 범위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지만 50% 이하 범위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건폐율이 완화되고,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은 본래 100% 이하 범위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지만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은 125% 이하 범위에서 용적률 지대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 적용되잖아. 서서히 기억이 나죠.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이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는 거지.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가능한 용도지역은 녹관농자, 그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성장을 관리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성장관리계획이라고 한다. 그래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이미 개발이 끝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성장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개요 이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이 정도 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성장관리계획 파트, 성장관리계획 구역 파트에서 별도로 강의 진행이 또 있게 될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토교육법상 다음 내용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까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광역계획권에 2개 인접한 둘 이상의 시군 관할 구역의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때는 구군 업 면 관할구역 단위로 일부를 포함을 하여야 한다.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자, 국토교육법 기본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이제 총론 파트에서 이제 주요 용어 정의라든지 또 이제 행정교육의 법적 성질 등등 기본적인 소양과 관련된 문제를 이제 풀어보셨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 문제 17페이지 국토교육 파트로 들어갈까요? 네. 자, 먼저 대표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국토교육법상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수립기준은 장관이 정한다. 국장. 오케이.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에 속하 있을 경우 관할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여러분, 어차피 설명해야 되니까 여러분 한번 봐요. 서울, 경기도 파주, 연천, 경기도 연천, 경기도 고양, 이 4개의 도시를 묶어줍니다. 4개의 도시와 군을 묶어주죠. 하나로. 이것이 뭐죠? 광역계획권이잖아요. 광역계획권이 왼쪽은 서울특별시, 오른쪽은 경기도 관할구역, 즉 2개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쳐서 광역계획이 지정됐어. 이때 광역계획은 누가 지정하죠? 어느 한쪽에 서울시장이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관할구역을 넘어버렸잖아. 경기도지사 입장에서도 서울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관할을 넘어버렸잖아. 그래서 시도에 걸치면은 광역계획을 누가 지정합니까? 이걸 망설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경기도 파주시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연천군이에요. 파주하고 연천입니다. 파주시하고 연천군을 묶어서 광역계획이 지정됐어. 파주시장이나 연천군수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파주시하고 연천군이 포함된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 중에서 어디죠? 경기도. 그래서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때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합니까? 이때 광역계획권은 관할 경기도지사, 관할 도지사가 지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너무 중요해요.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하죠? 시도에 걸쳐서 광역계획이 지정된 경우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고 광역도시계획은 시도지사. 관계되는 시도지사, 즉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시도지사가 공동, 시도지사 공동 수립이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지정이 있은 날로부터 3년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 3년 내에 승인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국토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거나 그리고 광역계획은 지정이 있은 날로부터 몇 년? 3년 내에 관계되는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직접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광역계획은 같은 도 관할구역, 즉 파주 연천을 대상으로 광역계획을 지정할 때는 경기도지사가 지정하지만 광역도시계획은 관계된 시장군수입니다. 즉 파주시장과 연천군수, 시장군수가 협의하죠. 광역계획에 관계되는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협의가 이루어지면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죠.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지정이 있은 날로부터 3년 내에 관할 경기도지사로부터 3년 내에 승인을 받아야지만 승인 신청이 돼. 만약에 3년 내에 승인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관할 경기도지사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잖아요.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러면은 2번. 광역계획은 같은 도 관할구역이니까 아까 경기도 파주 연천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 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경기도지사, 광역도시계획은 시장군수, 관계되는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잖아요.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미리 관계시도, 시군, 의회와 지방의회하고 관계시장군수부터 의견을 드려야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했다면 그렇죠.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기억나죠?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하고 기초조사를 통해서 획득된 정보는 기초조사 정보 체계,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에다가 몇 년마다?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되죠. 중요한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광역계획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시장소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그렇죠. 관할도지사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 문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18페이지 광역도시계획 관련 문제는 잠시 휴식 후에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